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컵대회를 왜 이렇게 베팅 안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왜 컵대회 가지 말라는지, 컵대회 경기 없으면 그래도 가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예 그냥 베팅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들을 좀 해소를 시켜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없으면 컵대회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오랜 기간 베팅을 했습니다. 한 16년 정도를 했고, 저도 컵대회를 가는 게 맞냐 안 맞냐, 뭐 돈도 걸어도 보고 안 걸어도 보고 했지만, 결국은 이게 막 몇 번 부러져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대값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컵대회는 베팅 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래서 컵대회가 내가 왜 돈을 꼴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컵대회는 승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말이 좀 웃긴데, 우리가 축구를 승패로 베팅을 하는 것은, 또는 무승부를 가는 것은 90분 이내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산정해 놓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그 일정에서는 승점 3점이 목표입니다. 약팀들도 어떻게든 버티다가 한 골이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거지, 승점 1점을 노리고 나오는 팀들은 아무 팀도 없습니다. 그래서 90분 내에 결과가 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이 팀이 승리를 위할 것이고, 이 팀도 이기려고 하는데 전력 차이가 난다 해서 우리가, 아, 전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 팀을 베팅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컵 대회는 좀 다릅니다. 자, 컵 대회 한 64강, 32강 이럴 때는 90분 동안 결과가 나지 않으면 연장조차 가지 않습니다. 바로 승부차기를 들어가는 컵 대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연장에서 뭐 연장 무승부 시에 또 승부차기, 이런 식으로 상위 라운드를 진출하는 데 있어서 90분 내에 무승부가 승점 드랍, 그러니까 90분 내에 무승부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승부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컵 대회는 그냥 상위 토너먼트로만 진출을 하면 되는 거지, 승점 3점이 달려 있고 뭐 무승부 계속 해가지고 승부차기로 계속 올라간다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약팀들은 연장전을 염두에 둔 플레이, 그리고 승부차기를 염두에 둔 플레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강팀과 약팀이 붙는다 해도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홈 앤 어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8강, 4강쯤 되면은 이제 2차전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는데, 한번 홈에서 한번, 원정에서 한번이죠. 했을 때 원정에서는 꽤나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좀 실점을 최소화하고 홈으로 돌아왔을 때 득점을 많이 넣는, 뭐 요런 플랜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8강 단계까지 간 팀들은 대부분이 강팀들이고, 그런 팀들은 리그 일정과 컵 대회 또는 뭐 챔스 유로파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경기에 힘을 다 쏟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정에서 지고 홈에서 이긴다고 해서 얘네가 못한 게 아니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존과 무승부가 우선시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이미 분석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아닌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략적인 선택 또는 감독의 의중,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특정 팀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크리스탈 팰리스라든지 뭐 아스날, 뭐 이런 다양한 팀들이 있는데, 어떤 팀들은 리그와 컵 대회를 모두 병행하면서 막 정말 갈아 넣으면서 달리는 팀도 있지만, 특정 팀들은 컵 대회를 배제하고 리그 우승을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은 컵 대회를 배제하고 뭐 챔스와 리그를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 리그를 조금 중하위권으로 낮춰놓고 컵 대회는 진지하게 한다든지, 뭐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그 팀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팀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지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들의 의중, 구단의 의중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홈과 어웨이 1차전, 2차전을 하는데 1차전에서 이미 5대 0으로 대승을 한 경기, 저 같으면 2차전에 주전들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0으로 지고 있는 팀도 5점 차를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힘을 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이걸 뒤집기 위해서 막 주전들을 다 갈아 넣어서 쫓아가려는 감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팀은 그냥, 야, 어차피 5대 0인데 2차전 우리 서로 그냥 짬짬이 먹고 늘어지자, 우리 리그 일정에 조금 더 윈윈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둘 다 벤치 선수들을 쓴다든지 2군을 쓴다든지 유스 선수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팀들은 그 선수들의 계약 조건에 나는 컵대회를 나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컵대회만큼은 무조건 나가겠습니다. 요런 또 계약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쓸데없이 자꾸 로테이션이 바뀌는 요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부 다 내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팅을 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차피 컵대회 보면 항상 뭐 바르셀로나, 아스날, 아니면 미넨, 뭐 강팀이 하죠. 나폴리, 유벤 뭐 이런 팀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배 누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서운 함정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바르셀로나나 아스날 그런 강팀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뭐 4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팀, 뭐 결승 가는 팀, 뭐 아스날이 있으면은 옆에는 리버풀이 있겠죠. 뭐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모든 경기를 결대로 이길 수 있느냐. 약팀을 만났을 때 무조건 정규 시간 내에 승리하고 올라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무승부를 가서 연장 승부 끝에 승리, 승부 차이 끝에 승리.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온 팀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구간에서는 업셋이라고 하죠. 언더독이 막 뒤집고 이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결대로 정말 약 강팀, 뭐 아스날 같은 팀이 3부 리그 팀 두드러 패면서 막 10대 0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요. 뭐 프리미어 리그도 있고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막 다 모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미넨을 걸었다라고 하면 아스날도 당연히 같은 결로 걸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또 뭐 파리 생제르맹도 걸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당일에 컵 대회들이 몰려 있으면 내가 정배로 누른다 하면 정배들이 다 눌러지게 되고요. 역배 사이드로 간다 하면은 뭐 프렌 쪽으로 다 눌러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이 바뀔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베팅하면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은 결승은 바르셀로나가 가고 우승을 하겠지만 얘네들이 전승을 하고 심지어 90분 정규 시간 내에 다 이기고 올라가서 우승까지 거머쥔다. 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경우가 잘 없구나. 이게 바로 판단이 설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베팅이 어렵네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지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합까지 한다면은 요 마이너스 게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역배를 가는 건 어떠냐라고 하면은 정배야, 그럼 정배 별로면 역배 가면 되죠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컵대회 우승은 결국 자본력이 좋은 팀, 강팀, 스쿼드가 단단한 팀이 가져갑니다. 업셋, 뭐 2부 리그 팀들이 뭐 8강까지 간다든지 16강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변, 양념일 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항상 결대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팀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라고 해서 뭐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선수단 구성원도 모르는 그런 하부리그 팀, 2부 리그, 3부 리그 팀을 뭐 요런 애들이 이길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예상은 확률이 가장 낮은 곳에 돈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배가 위험한 만큼 역배는 더 요행을 바라는 거다. 그냥 택도 없다. 그냥 한번 그 맞추고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전북현대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 전북현대가 컵 대회에서 저기 어디 뭐 3부 리그 팀 부산교통공사한테 한번 잡혔습니다. 내가 그거를 당첨시켰어. 와, 내가 이걸 맞췄어라고 한번 꺼드럭거리려고 하는 거지. 진짜 돈을 따려면 그런 거를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요행을 발해서는 이 도박이라는 걸 토토라는 걸 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도박은 한 번의 결과를 맞추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일 거고 베팅은 EV 값을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균률을 잡아서 많이 당첨을 시키고 평균적으로 수익이 나냐 안 나냐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컵대회는 적중 확률과 기대값이 좀 좋지 않아요. 배당값도 좋지 않고요. 당연히 하브리그 팀과 붙으면 똥배를 맞겠죠. 근데 그런 팀이 마냥 다 배당값을 한다. 그 배당들이 다 들어온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컵대회를 아예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나중 단계에서 뭐 4강, 뭐 준결승, 결승 이때는 좀 재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뭐 단판 승부라서 베팅을 좀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재미라는 것을 놓고 본다면 뭐 결승이나 준결승 뭐 이 정도는 가겠어요. 근데 뭐 토너먼트 구간, 뭐 32강, 뭐 16강, 8강 이런 데서는 베팅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할 경기 없다고, 갈 경기 없다고 컵대에 가져가면은
뭐 당첨될 때도 있지만 저는 낙첨되면서 맨날 더 힘들어 '아 컵대회 괜히 건드렸네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안 되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리고요. 이 시간에 에너지를 비축해서 뭐 좀 오랜만에 뭐 바람도 좀 쐬고 아니면은 뭐 주말에 있을 좋은 경기들 잘 찾아서 주말에 배팅 잘하면 되니까 굳이 이렇게 경기 없을 때 컵 대회에 힘 빼지 마시라고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른 좋은 배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교육 영상을 자주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